안녕하세요. 아리경제TV의 짧고 빠른 3분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사 부동산 대책에 실종된 전세 대책과 서울시장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두 가지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우선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아시아 경제 뉴스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디데이 2개월 부동산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4일을 기점으로 5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예비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은 공약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 정책인데요. 최근 1, 2년 사이 서울의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면서 전 세대를 아울러 유권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유권자들의 28.5%는 후보 선택 기준으로 부동산 대책을 꼽았다고 합니다. 10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서울시 현안으로 40%가 부동산 안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도 특히 힘을 실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상호, 박영선 후보는 공급에 초점을 뒀다고 하는데요. 공공주도 주택으로 정부와 발맞추기.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고, 올림픽 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공공부지를 조성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의 지상 구간을 지하화해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통해 만든 공공주택은 10평대는 청년 대상 10년 거주 공공임대주택, 20평대는 신혼부부 대상 20년 거주 공공전세주택, 30평대는 무주택 서민 대상 30년 거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대략 6조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의 용적률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박영선 후보는 도시 재디자인을 통한 공공분양 30만 가구 공급을 공약했는데요.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와 시유지, 국유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절반가량은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부지에 1인 가구텔, 아파트 등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만든 공공주택은 토지 임대부 방식으로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후보는 도로를 지하화해서 생기는 땅은 국가 혹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 임대부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우 후보와 박 후보는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 후보는 강남 지역 재건축도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재개발, 재건축도 부분적으로는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우 후보는 재개발, 재건축은 강북 등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강남의 재건축은 개발 이익 환수와 전세난 대책 등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야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년간 74만 6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같이 활용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세부적으로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10만 호, 3040, 5060 세대 주택 40만 호,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민간 주도 혹은 민간 합동 개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초과 이익 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 사업은 용적률 상향을 활성화하겠다며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개발 사업은 주민과 합의를 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도 공공성과 사회성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10년간 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40만 가구, 공공임대 20만 가구, 청년 신혼부부 1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택은 토지 임대부 등을 활용해 평당 1,000만 원 수준의 반값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 재산세 50% 감면, 장기 보유자 종부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9억에서 12억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년간 36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로 18만 5천 가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민간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주택 7만 가구, 여러 집들을 모아 도시명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로 민간 주도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 법령보다 30에서 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공공개발, 공공주도 주택 이런 거 할 때 아까 여기에서도 나왔지만 재원이 지금 여기에서는 6조 원 추산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다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거잖아요. 지금 결국에 서울 시민들이 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건데 이 부담한 세금에 대해서 골고루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대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가 지금 가장 부동산이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또 지금 반값 아파트 뭐 평당 1,000만 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서울시 반값 1,000만 원? 가능한 건가요? 반값이 1,000만 원이 지금 아니잖아요. 어저께 저희가 같이 봤던 아크로 포레스트 아파트만 해도 지금 평당 1억이 다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반값이 뭐 5천이잖아요. 평당 5천인데 지금 평당 1,000만 원이라는 거 말하는 것은 어느 곳을 보고 말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곳을 기준 삼아서 이야기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지금 여기 보면 평당 1,000만 원 수준의 반값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께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곳들이 어딘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이분들이 그 서울 시민들의 그런 세금을 잘 그 세금을 가지고 정말 잘 사용해가지고 그 부동산이 조금 안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경제 기자의 눈인데요. 실종된 전세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양지윤 건설부동산부 기자님이 쓰신 글인데요. 좀 많이 공감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의 집값 폭등은 전세값 상승 때문인데 이번 대책에는 향후 5년 후에 공급 대책뿐이네요. 정부가 역대급 대책이 될 것이라 예고하며 기대감을 높인 2사 대책을 두고 시장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크다. 공급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큰 문제지만 무엇보다 전월세 관련 대책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대책 발표 며칠 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리는 대책도 포함했다고 언급했지만 전세 대책이 빠졌다. 지난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주춤하던 매매 시장이 다시 불같이 뜨거운 상승장으로 진입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전세난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전세 대책의 부재는 실망스럽다. 시장 안정의 핵심인 전세 대책이 빠지면서 2사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전세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거세다.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잠잠해지려던 전월세 시장에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새어나온다.
임대차법 이후 한때 뜨겁게 타오르던 전세 시장은 급등장 이후 거래가 다소 주춤하며 최근 매물이 하나둘 누적됐고, 이에 따라 조금씩 열기가 잦아드는 분위기였다. 임대차법 직후 전세 매물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수며 전셋값이 수억 원씩 뛰던 지난해 상황과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이사 대책에 청약제도 개편과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담기면서 전세난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이사 대책으로 청약 대기 수요와 이주 수요가 전세 시장에 머물게 되면서 전세난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신규 입주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되는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고, 곧 다가올 봄철 이사 성수기의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이 부족한 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징검다리 역할을 해온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서민이 될 수밖에 없다. 임대차법 이후 급등한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난 전세 난민이 대거 나타난 지난해 전세난이 재발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전세 시장 안정의 핵심은 단기 공급이라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거나 전세로 내놓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전세 해법이 필요한 이유다. 전월세 시장이 빨리 안정이 되어야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같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리경제TV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제 소식과 부동산 버블, 붕괴, 상승, 호재 등 다양한 소식의 헤드라인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